네,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어 세 번째 강의 명령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령어가 뭔지에 대해서 전에는 이제 뭐 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컴퓨터 구조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랑 명령어의 그 구조 이런 것들은 되게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일반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간추려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차 구성은 명령어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피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산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 이제 그걸 보고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어드레싱 모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어 집합에 따라서 이제 시스크 구조, 리스크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의 구성 요소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명령어는 크게 이제 연산 코드, 연산 코드, 그러니까 OP 코드라고 하거든요, 흔히. OP 코드하고 피연산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 코드는요, 이제 CPU가 수행할 동작을, 그러니까 어떤 동작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일련의 숫자 코드를 의미를 합니다. 기계어는 이렇게 그 이진 명령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동작인지, 어떤 연산인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연산 코드, 오퍼레이션 코드, 줄여서 OP 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피연산자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피연산자는 영어로 오퍼랜드라고 하고요. 그 연산, 동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덧셈을 한다면은 뭐가 뭐를 더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레지스터와 어떤 레지스터를 더해가지고 어떤 레지스터에다가 그 결과값을 저장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그 표현 대상, 그런 거를 이제 피연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레지스터나 메모리상의 그 데이터가 피연산자, 그러니까 즉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이제 그 6502라고 하는 8비트 CPU의 어셈블리어 코드를 이제 예로 들어본 건데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이제 CPU 명령어들이죠. 이제 어셈블리어 명령어들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산의 대상이 될 거예요. 연산의 대상이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어셈블을 하면은 바로 오른쪽과 같은 이런 이진 코드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진 코드라고 말하긴 했지만 정확히는 이제 그 이진 코드를 4비트 단위로 묶어가지고 16진수 코드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어쨌든 이걸 보고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어인데 잘 보면은 그 6502는 특성이 어떠냐면요. 그 연산 코드, OP 코드라고 하는 것이 전부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LDA라고 하는 load to accumulator라고 하는 명령어는 A9, 그리고 CLC, clear carry라고 하는 명령어는 18, add carry는 69가 되고, TAX, 그러니까 그 transfer accumulator to X register는 AA, 그리고 점프는 4C, 이렇게 OP 코드가 나오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들, 이것들이 이제 연산의 동작이 되는 그 피연산자가 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해서는요, 이게 피연산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피연산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 값이 이제 더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코드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뤄보겠는데요. 명령어 코드는 이제 그 필드라고 해가지고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명령어 코드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는지를 좀 예로 좀 보면은,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것들이죠. 물론 이거는 CPU의 그 뭐냐 이렇게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CPU 설계에 따라서 어떤 필드가 들어갈지 아니면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다음에 있는 세 가지들은 아주 그냥 전형적인 특성들을 그냥 예시로 들어본 거예요. 물론 근데 필수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바로 연산 코드, OP 코드는 꼭 들어가야 될 거고 그 연산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 피연산자의 주소는 또 꼭 들어가야겠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피연산자의 유효 주소, 근데 뒤에서 다룰 건데 이 유효 주소, 그러니까 피연산자의 실제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방법을 나타내는 그런 일련의 모드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필드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냥 가장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가장 필수적일 수 있는 것들을 좀 추상화해서 OP 코드랑 어드레스 필드만 이렇게 나타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 CPU 설계에 따라서 그 피연산자의 주소, 그러니까 이 주소, 피연산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 지정하는 그 주소의 개수는 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덧셈 연산을 한다고 치면은 뭐 아까 보여줬던 650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산술 연산을 하면은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그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덧셈 명령 자체도 add 이렇게 안 돼 있고 add 막 이렇게 어쨌든 add 명령어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뒤에 들어가는 피연산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을 더한다, 아니 10이라는 값을 더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써서 어, 어큐뮬레이터에다가 어큐뮬레이터 어큐뮬레이터 더하기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더하게끔 그냥 피연산자를 하나만 넣어줬는데 어큐뮬레이터에다가 이렇게 더하는 식으로 정확히 피연산자의 주소 필드죠. 주소 필드에 하나만 들어갔는데 이렇게 더해지게끔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뒤에서도 좀 예를 들 테지만 그 밉스라고 하는 CPU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add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목적지가 되는 레지스터로 뭐 T2라고 합시다. T2에다가 계속 잘 안 써져서 다시 좀 써볼게요. 죄송합니다. add T2에다가요 T1과 T0 레지스터 이렇게 써주면은 T2라는 값은 T1 플러스 T0 하게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CPU 설계에 따라서 그 명령어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 이 점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피연산자 주소 필드의 개수 역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의 개수, 명령어의 주소의 개수에 따라서 뭐 0주소 명령어, 1주소 명령어, 2주소 명령어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번 수업 시간에는 그것보다는 그 피연산재 주소를 나타내는 방법, 방식에 따라서 좀 분류를 주로 할 거예요. 이런 방식 가지고서는 이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드레싱 모드라고 영어로도 부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기계 코드, 그러니까 기계어 명령어에 대해서 이렇게 오피 코드랑 오퍼랜드가 뭔지, 그 오퍼랜드의 주소 필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예를 들었는데, 그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기 전에 우리는 어쨌든 어셈블리어 가지고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어셈블리어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식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어셈블리어 코드의 각 라인들은 다음과 같이 또 필드라 불리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맨 앞에 있는 것은 레이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드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변수를 또 선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어셈블리어에서도 말이죠. 특정 뭐 메모리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 레이블을 쓴 다음에 그 데이터 같은 걸 이제 정의하는 라인을 쓰면은 이제 그 주소 부분에 이제 데이터가 할당이 되는 건데 그것처럼 특정 주소, 이 심볼 주소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 레이블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 C 같은 언어를 사용하실 때 이 레이블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디서 봤죠? 그 고투문 같은 데서 봤죠? 그게 그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코드에 주소를 나타낼 때 이제 레이블 같은 거를 사용해서 바로 점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레이블인데 어셈블리어에서는 레이블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 레이블 다음에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빈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레이블로 뭐 점프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레이블에 뭐 참조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그 레이블의 이름을 갖는 변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참조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레이블을 달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있는 이 명령어들처럼 그냥 빈칸으로 둬도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어쨌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명령어 필드예요. 명령어 필드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아까 기계 코드로 번역되는 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 코드들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만 있어도 어셈블리어 코드는 돌아가요. 물론 이렇게 CLR 메모리 같이 클리어 메모리, 뭐 add one 같이 이렇게 그 레이블을 명시했는데 레이블이 없으면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우리가 뭐 이전에 고급 언어 같은 걸로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 이름이 없거나 함수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함수가 없는데 그 이름 가지고 뭐 호출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컴페일 안 되는 것처럼 어셈블리어에서도 뭐 이런 그 심볼 같은 게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참조를 하려 한다 그러면 없다고 에러를 뱉어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급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어셈블리어도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예, 그런 코드에 대한 설명을 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흔히 주석을 달아봤던 경험과 같이 어셈블러는 이 주석 부분을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싹 무시가 되는데 대신에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그 코드들을 읽고 해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있어야 코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주석 부분을 좀 봐볼까요?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지. 자, 이 CLC라는 명령을 봐봅시다. CLC가 뭐 하는 명령일까요? 바로 이제 캐리라고 하는 그 상태 플래그를 0으로 클리어 해주는, 그러니까 클리어 캐리라고 하는 명령어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다음에 ADC 16진수 20
하고 있는 걸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면은 A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에다가 16진수 10을 로드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로드한 거에다가 20을 더했다. 그렇다는 것은 어큐뮬레이터는 30이 됐고, 여기에서 캐리 같은 게 발생은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자리 올림이라거든요, 캐리가. 예, 그래서 자리 올림이 따로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캐리 비트도 0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의사 명령어, 그러니까 pseudo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이 pseudo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셈블러 디렉티브, 어셈블러 지시자라고도 합니다. 어셈블러에게 말 그대로 지시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점이 기계 명령어가 아니에요. CPU 명령어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번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정보들, 어셈블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셈블러에게 알려주는 명령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셈블러에 넣는다 해가지고 무슨 특정한 OP 코드랑 오퍼랜드의 그 어드레스 필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특정 이제 그 지시한 거에 따라서 뭐 메모리의 그 주소 같은 게 이렇게 배치 같은 게 달라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공간에다가 데이터 같은 걸 기술한다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셈블러에게 그 수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죠.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그 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요. 어셈블러 상관없이. 근데 이거는 그 어셈블러마다 되게 기능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표기 방식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셈블러 구현체에 되게 종속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거를 좀 예를 좀 들어본 거거든요. 어셈블러 디렉티브 어떤 건지. 일단 첫 번째는 이 org 해가지고 0200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뒤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음 강의들에서 직접 쓸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오리진이란 뜻이고요. 오리진이란 뜻이고, 근원이죠, 근원. 어디부터 시작할지, 그러니까 코드를 어떤 주소부터 시작할지 해가지고 org 하고 뭐 예를 들어서 0x100 이렇게 써주면요,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코드들은 메모리 0x100부터 이렇게 배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어셈블러에게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심볼들, 예를 들어서 JSR init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코드 있죠. 이게 0x100에 맞게, 아니면 또는 0x200에 맞게 이렇게 그 주소 값들이 이렇게 여기 안에 배치가 되게끔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또 봐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자주 보게 될 거예요. DB라든가 뭐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다가 데이터를 기술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다 예, 그 레이블들이죠, 레이블. 참고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템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콜론 기호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생략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어셈블러 구현체에 따라 종속적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차치하고, 템프라고 하는 레이블 다음에 .db, 그러니까 definition 바이트 해가지고 define 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1바이트에 그
데이터를 기술하게끔 해가지고 0이라는 값을 이렇게 템프라는 그 변수, 그러니까 레이블에다가 이렇게 할당하게끔 하는데, 이제 템프는 뭐 변수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주는 어셈블러가 있고 제공해주지 않는 어셈블러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예를 들면은 define 스토리지 바이트 해가지고 4바이트만큼의 공간을 그냥 0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래서 db0000 해주는 거랑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어셈블러 지시자, sudo instruc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어셈블리어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형식을 봤으니까요. 피연산자의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소 지정 방식이 뭔지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어드레싱 모드입니다. 어떻게 어드레싱을 할지, 어떻게 피연산자의 주소를 기술할지, 그런 거를 나타내는 방법들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계속 다시금 강조하건대 CPU 설계에 따라서 이 연산의 대상이 되는 피연산자의 그런 피연산자들을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어드레싱 기법, 주소 지정 방법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 되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CPU 설계에 따라서 되게 별의별 그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제공이 됩니다. 물론 결국은 그 계산되는 실제 주소 같은 거는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그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계속 달라져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실제로 그 계산되는 주소, 그러니까 실제 그 우리가 피연산자를 이제 결국은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 피연산자가 어디 있는지 그 실제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effective address, 그러니까 유유주소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주소라는 말이 어떤 건지. 피연산자의 실제 주소예요. 실제 주소. 우리가 접근하려 하는 실제 주소를 보고 우리는 유유주소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거 어드레싱 기법들, 그러니까 주소 지정하는 방법들, 피연산자의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들을 되게 다양하게 왜 제공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냥 메모리 주소 표현하면 되게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지 않냐, 이렇게 그 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그 주소 지정 방식을 왜 굳이 제공을 하느냐,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뭐 포인터나 아니면은 포인터는 그 우리가 C나 C++ 같은 고급 언어에서 좀 꽤 다뤘듯이 그 이제 변수의 그런 메모리 주소를 저장함으로써 그걸 간접 참조할 때, 그것처럼 어셈블리어에서도 간접 참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포인터라던가 아니면은 그 카운터 인덱싱,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거, 우리 배열에 대해서 꽤 익숙하죠. 배열에서 인덱스 많이 쓰죠. 그것처럼 어셈블리어 수준에서도 인덱스라는 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덱싱을 할 때도 이 인덱싱을 위한 그 배열의 인덱스를 명시하기 위한 그런 주소 지정 방식을 또 CPU 설계자들은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릴로케이션, 재배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위한 방법들, 그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의 편의를 우리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그런 융통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재배치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나 아니면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과목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재배치는 왜 필요하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도스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실행되면은 특정 고정되어 있는 그 영역에다가 그냥 싱글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만을 적재해 놓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되게 메모리를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메모리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프로세스 하나 때문에 그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빈 상태로 두는 거는 되게 공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메모리에 최대한 올려놓고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이제 고안해내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 상에서 이제 여러 개 적재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상에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가서 프로세스 1, 2, 3 이렇게 P1, P2, P3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주소라고 하는 것들, 명령어에 이 지정되어 있는 주소들, 참조하는 주소들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주소가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주소 같은 게 재배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명령어 차원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어드레싱 기법들이 제공되기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명령어의 주소 필드의 비트 수를 줄인다는 거. 주소를 이제 그 나타내는 방법, 그 메모리 주소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비트 주소라면은 16비트 그대로 다 사용해가지고 그 주소 필드에다가 다 명시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드레스 필드에다가 너무 많은 공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16비트를 다 사용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코드가 있는데 다른 코드로 점프를 한다예요. 점프를 하는데 그게 위치상으로는 한 두세 칸 정도만 옮기면 되는데, 그 두세 칸이라는 정보를 이제 짧게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그 실제 주소를 다 사용해 가지고 공간을 낭비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죠. 또한 그 공간, 그러니까 명령어의 주소 필드라는 것이 명령어의 주소 필드가 커진다. 주소 필드가 커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공간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이외에는 주소가 커진다. 그러니까 명령어 길이가 커진다죠. 길이가 커진다. 명령어 길이가 커진다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유, 길이가 커진다는 것은 CPU에서 가져오는데 계속 사이클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명령어 주소 필드 때는 명령어가 막 거의 한 막 5바이트, 막 6바이트 막 이렇게 넘어간다고 칩시다. 4바이트 막 6바이트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길어지면은 명령어가 이제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워드 크기는 제한됐는데 명령어 길이가 길어가지고 되게 여러 사이클에 걸쳐가지고 명령어를 패치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다는 거는 명령어 하나 실행하려고 굉장히 그 클럭 사이클을 많이 소모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령어 길이를 줄인다는 거는 CPU, 그러니까 명령어를 실행하는 성능이랑도 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명령어의 그 피연산자를 이제 나타내는 주소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어드레싱 모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좀 대표적인 사례들, 그런 예시들에 대해서는 예, 그 이제 2부로 나눠서 2부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